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호현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2달 동안 기본 이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추리 논증의 가장 기초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2달 동안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뭐 덧붙여서 사실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제가 밑에서 들어봤는데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한 30분, 30분 정도 전반적으로 제가 좀 드릴 말씀을 드리고 나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뜻을 품고 어떤 꿈을 이루고자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수업을 듣는 거겠죠.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년 이맘때쯤 지금 이제 올해 시험 치신 분들이 한참 면접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쯤 아마 면접 시험을 치고 12월 달이면 거의 발표가 나잖아요. 여러분 딱 1년 뒤가 되면 이제 그 시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해야 할 일들, 뭐 주의해야 할 일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입학이 목적이고 물론 이제 가서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입학이 목적이고 이 중에는 이제 입학에 고려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 GPA라든가 영어 성적이라든가 등등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불변의 요소가 있고 가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뭐 가령 이건 불변의 요소죠. 지금 막 가서 학교를 바꿀 수 없는 거니까. 물론 이제 이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암묵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뭐 현실적으로 감안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GPA 요소가 또 있죠.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이 개념인지 어쨌든 학점. 이거 이제 졸업하신 분들은 불변 요소일 거고 지금 아직 졸업하지 않은 분들은 남은 1년 기간 동안 반영되는 게 그 1학기 부분 뭐 철저히 잘 관리하셔야 될 거고 혹시 너무 학점이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좀 갈아엎을 필요도 있습니다. 다 상담에서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계절학기 등을 이용해서 혹시 C나 D 이런 거 있으면 좀 갈아엎으세요. 그 다음 영어 성적 아주 중요하죠. 뭐 이거 아직도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셔야 됩니다. 지금 11월, 12월, 내년 한 1, 2월까지 좀 많이 집중을 하셔서 영어 성적 좀 빨리 올려놓기 바라고요. 그 다음 시험 치고 나서 리트 시험이 또 있죠. 그러고 나서 지금 한참 뭐예요? 다른 분들은 면접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입학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고 이 중에 이제 가변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남은 1년 동안 잘 운용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중에 제가 이제 가르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시험은 3가지이죠. 언어 이해, 그 다음 추리 논증, 논술 이렇게 3가지인데 저는 이제 추리 논증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리하고 논증은 사실 좀 영역이 다르죠. 가령 이제 단서들을 가지고 가령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거기에 혈흔이라든가 머리카락 같은 거, 뭐 증거들을 가지고 누가 범인인지를 추적하는 거, 이걸 추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알려진 전제로부터 미지의 결론을 찾아 들어가는 거, 이걸 추론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논증은 자기가 이제 결정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가령 어떤 주장이나 뭐 과학자들 같은 어떤 판단들을 좋은 이유를 들어서 그 판단이 왜 참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걸 논증이라고 하죠. 사실 이제 바라보는 측면에 따라 전제로부터 결론으로 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면 추론이다. 또는 이제 반대로 어떤 내세우려고 하는 주장이 있고 그걸 어떻게 뒷받침할 걸 고민하느냐. 그러면 논증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이 2가지가 사실 비슷하지만 전혀 방향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시험을 합쳐서 하나로 내고 있는 게 우리 리트 시험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교재가 우리나라 리트 시험이 도입되기 전에 이제 세계적으로 미국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일본, 그다음 우리나라에 또 행정고시 등의 과목이 PSAT라는 과목으로 1차 시험이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만든 시험이 리트 시험인데 그 다른 분야의 시험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잘 살펴보면 우리 그 리트 시험을 위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이 보일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책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이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상당히 이론적인 이야기지만 이 시험을 처음 만들 때 여러 가지 학자들이 가령 논리학을 전공한 분, 철학을 전공한 분, 법학을 전공한 분 등등 외국의 사례들을 잘 연구해서 실정에 맞도록 이제 연구 용역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이런 시험을 이렇게 내겠다는 걸 계속 연구 논문을 발표해서 지금의 시험으로 정착이 됐죠. 이제 그때 나왔던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형식적으로 크게 추리도 세 분야, 논증도 세 분야로 크게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추리에는 언어 추리, 수리 추리, 논리 게임 이렇게 세 분야가 있습니다. 이제 추리라는 건 전제로부터 결론을 찾아 들어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문을 이제 주는 방식을 가령 이제 언어적인 정보, 사회과학이나 뭐 인문과학의 어떤 내용을 주고 그로부터 어떤 귀결이 있느냐,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제 언어적인 방식으로 준 거죠. 그래서 이걸 언어 추리라고 합니다. 아주 단순하죠. 수리 추리는 수리적인 정보를 주는 거죠. 가령 뭐 계산이 필요하도록. 그다음 논리 게임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보셨을 겁니다. 뭐 A, B, C 세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A, B, C가 각각 세 마디씩 뭐 주장을 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거짓말이고 두 가지가 참말이다. 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모순이 있나 없나 따져서 누가 범인인지를 뭐 추론하라 이런 거를 논리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분야가 추리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논증은 여러분들 대학 다닐 때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비판적 사고라는 학문 분야가 여러분들 논리학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3단 논법 같은 걸 이야기하고 연역 논증, 귀납 논증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논리학들이 전통적 논리라고 하죠. 그건 이제 너무 형식에 치우친 나머지 어떤 현실의 다양한 논변들, 가령 뭐 정치가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거나 광고가 나온다거나 등등의 어떤 현실의 여러 가지 담론을 평가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좀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70년대에 미국 학자들을 중심으로 논리학에 좀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일상 언어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논변들을 비판하고 분석하는 툴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논리학의 한 분파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LSAT 시험에 직접 도입이 되고 우리나라 시험도 그 어떤 원리적 측면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 분류는 그 체계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그 학문 분야의 체계를 그냥 도입해서 따라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분석 및 재구성이라고 하면 논증의 전제와 결론을 이제 분석해야 되겠죠. 이 글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이 주장을 위한 뒷받침하는 논거들이 무엇인지, 또는 이제 감추어진 전제들이 있겠죠. 그걸 이제 숨은 전제라고 합니다. 노출돼 있지 않은 필자가 말하지 않고 이렇게 숨기고 있는 전제들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논증의 순서에 맞게 전제로부터 차근차근 결론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것. 때로는 결론이 먼저 주어지고 전제가 나중에 이렇게 쓰기도 하니까 그걸 이제 재구성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제와 결론을 분석하고 암묵적 전제를 찾고